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JTBC 전조방송이 주최한 교육감 후보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교육 정책과 비전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공천 문제를 둘러싼 도당의 결정을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마음대로 뒤집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려는 순간 피의자가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주지방법원의 허술한 보안 관리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내일 시상식을 끝으로 열흘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국제경쟁부문 대상에는 파라과이 영화 상속녀가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JTBC가 주최한 6.13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 토론회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7명의 예비 후보들은 저마다 전북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등교사 출신인 이미영, 이재경 후보는 이제는 현장 교육 전문가가 교육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전북 교육감은 모두 교수 출신들입니다. 이제는 유초중고를 잘 아는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전북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꿈을 도민들과 함께 꼭 실현하고 싶습니다. 38년간 다양한 중등교육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저 이재경만이 가능합니다. 무너진 전북 교육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진 후보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유광찬, 천호성 후보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학력 증진과 진로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모험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아이들, 존경받는 교사, 학부모가 걱정하지 않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어려운 학생을 끝까지 도와주기 위해서 교복을 입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를 끝까지 응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승환 후보는 지난 8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믿고 지지해달라고 호소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서 전북의 교육재정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전북 교육청이 수행해왔던 정책들 지금 교육부 정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 김승환을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서거석 후보는 전북대 총장 시절의 성공 경험을 전북 교육의 성공으로 연결하겠다며 믿고 맡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저 서거석은 전국 40위권의 전북대를 전국 최고의 명문대로 만들었습니다. 전북 도민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전북 교육 여러분이 바꿔주십시오. 교육감 후보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이 아닌 보완적 관계이며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유광찬 후보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자사고 탈락자의 평준화 지역 일반고 응시 불가에 대해서는 황호진, 서거석 후보가 탈락자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교육감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으며 전북 교육을 바꾸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오늘 토론회에선 3선에 도전하는 김승환 후보에게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후보들은 교육 정책과 비전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토론 시간의 양상은 김승환 후보에 대한 공격과 김 후보 방어의 연속이었습니다. 후보들이 김 후보의 교육 정책을 문제 삼으면 김 후보께서 취임하신 해로부터 지난해 2017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수능 성적이 하락해서 최근에 한국교총과 전교조 조사에 의하면 교원의 75% 정도가 인권 침해를,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 중학교 기초학력이 최근 4년간 연속 꼴찌를 했는데 8년 동안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김 후보는 자신의 성과를 내세우며 맞받았습니다. 거기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최저라고 있어요. 최근 5년 연속
일제고사 1등입니다. 수능은 항상 전부 다 떨어집니다. 학력과 학생 인권, 교권 등 교육 정책과 비전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께서 제시한 기초학력 미달률 제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학생이 필요한 시간만큼 시간을 사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충북 지역에서 좀 배워야 합니다. 충북에서는 이미 기초학력 미달률이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교육 정책에 관여한 책임자로서 본인에 의해 위축된 선생님들 교육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첫 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인 7명의 후보는 오는 25일 2차 토론회를 갖고 다시 한번 맞붙을 예정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 문제에 대한 도당의 결정을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마음대로 뒤집은 건데요. 조배숙 대표와 정동영 의원이 원칙을 무시한 채 공천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화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전라북도 의원 비례대표 1번에 도내 한 여성 개인사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도의원 비례 공천을 약속하고 영입했던 만큼 정치적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에 섭니다. 이건 합의와 회의체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지 뭐가 누가 좌지우지하고 무슨 낙하산 공천을 하고 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하지만 정동영 의원의 설명과 달리 여기에는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평화당 전북도당은 지난달 27일까지 도의원 비례를 공모해서 4명이 접수했지만 이번에 전략 공천된 여성 개인사는 제때 신청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다시 이 후보를 뒤늦게라도 포함시킬 건지 표결에 붙였지만 조배숙 대표와 정동영 의원이 추천한 2명만 찬성해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평화당은 이렇게 되자 지난 8일로 예정됐던 비례대표 신청자에 대한 면접도 불과 하루 전에 전격 취소해버렸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얘기는 나도 잘 알죠. 그러나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동영 의원은 도당에서 중앙당에 최종 결정을 요청했다고 말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행을 해서 굳이 중앙당으로, 전북도당이 사고도당인 것도 아니고 굳이 도당에서 중앙당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어제 오늘 결정을 보류하고 새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조배숙 대표에게 처음부터 전략 공천할 계획이었다면 아예 공모하지 말았어야 했고 절차가 진행됐다면 기한 내 접수자로 경선을 치르는 게 맞는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말씀이 그렇게 하면은 되게 깨끗했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창당 과정에서 어수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이스하게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죠. 비례대표를 신청한 후보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사당화죠. 이건 공당으로서 해야 할 짓을 하지 못한 거예요. 도당 공천관리위원들을 모두 거수기화하고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자 최고위로 가져가 마음대로 뒤집은 상황. 그러면 도당 차원의 공관위가 뭔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복잡합니다. 그 기자님께서 잘 해량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일을 위해 당규까지 바꾸려고 시도했다가 다른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안팎에서는 선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공천의 원칙과 절차가 송두리째 흔들렸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배숙 대표와 정동영 의원은 국민의당 분당 과정에서 누구보다 안철수 대표의 사당화를 적극 비난해왔습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이 같은 잡음은 가뜩이나 옹색한 당의 지지율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전북도당 전 조직국장 박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박 씨를 불러 당원 명부 입수 경위와 유출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재판을 받던 20대 피고인이 법정에서 도망쳤다가 붙잡힌 사건 어제 있었습니다. 전주지법은 법정 문만 열면 바로 외부로 연결되는 구조여서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욕과 폭력 행위 등으로 재판을 받던 21살 A씨는 어제 보안요원을 밀치고 순식간에 법정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재판부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성 보안관리대원도 남성 교도관 2명도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정문의 경비도 뻥 뚫렸습니다. A씨는 이문으로 나와 300m가량 떨어진 정문까지 그대로 내달렸는데요.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가능했던 건 복도도 없이 바로 주차장과 연결된 전주지법의 구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원 청사는 법정문을 열어도 복도로 연결되는 게 보통이지만 강력범들이 드나들 수 있는 전주지법의 형사법정 대부분은 문 하나만 열면 곧바로 외부와 연결됩니다. 40여 년 전에 지어져 워낙 비좁고 낡은 데다 보안시설마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주지법이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피고인 관리를 너무 허술하게 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전주지법은 법정 안에서 피고인의 도주를 막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시인했습니다. 내년 말 새 청사로 이전하면 보안시설이 훨씬 강화되겠지만 우선 법정 경호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정에서 달아난 A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정부가 산업은행과 GM의 한국GM 지원 방안을 추인하면서 군산공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정부가 군산공장에 대한 아무 대책 없이 협상을 종결했다며 한국GM에 대한 퍼주기 지원을 중단하고 군산공장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와 김관영, 정운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도 정부가 군산공장을 외면했다고 비판하고 GM과의 즉각적인 재협상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주말인 내일 시상식을 끝으로 열흘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역대 가장 많은 매진 사례가 이어졌고 관객 수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영화제 내내 전주 영화의 거리는 전국에서 온 영화 팬들로 북적였습니다. 참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긴 영화가 아니잖아요. 짧은 영화인데 그 시간 안에서도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재작년 종합경기장에 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즐길 거리랑 볼거리가 많아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번 영화제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46개 나라 246편의 영화가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국제경쟁 대상에는 파라과이 마르셀로 마르티네시 감독의 상속녀가, 한국경쟁 대상에는 정영석 감독의 성애의 나라가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어제까지 전체 상영 횟수 536회 가운데 249회가 매진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관객 수도 지난해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인과 소통하고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도 늘었습니다. 대중들이 같이 참석하실 수 있는 그런 영화제를 만들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9회를 마치는 즈음인데 내년 영화제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영화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점은 과제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폐막식은 영화배우 조재윤과 홍수연 씨의 사회로 전주돔에서 진행됩니다.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는 폐막작 개들의 섬 상영을 끝으로 열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